안녕하세요, 맹구훈이입니다. 오늘은 9월 주꾸미 금어기 해제 때 애자냐, 애기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장단점을 따져 영상을 통해 결정하시죠. 자, 오늘은 이 애자와 이 애기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어떤 게 더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. 자, 먼저 애자에 대해서 이 장점을 한번 볼게요. 우리 애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? 초보분들도 쉽게, 입문자분들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? 이 바늘이 360도로 이렇게 후킹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쭈꾸미가 이 위에 올라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느껴서 챔질을 했을 때 바늘이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강력한 후킹력, 뭔가를 잡았을 때 무조건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얘 자체가 이 추 역할을 한다는 거죠. 이 구슬 자체가. 그러면 따로 이 채비를 할 때는 이 추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전략이 되겠죠.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자, 요거 익숙하시죠? 요걸로 UI를 한번 축강해 볼게요. 자, 지금 축강 중입니다. 자, 어떤가요? 약간 형광색의 느낌이 도나요? 이렇게 보면은 축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죠. 잠시만요. 자, 어떻습니까? 요 아이는 제가 축강을 하나이고 요 아이는 같은 제품인데, 자, 축강이 되죠? 이 자체만으로 쭈꾸미를 유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, 이 아이는. 자, 그럼 또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?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? 자, 그럼 단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추 역할을 하는 이 구슬이 무게가 한정이 돼 있어요. 우리가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수직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날아간다. 그러면은 무게를 올려야겠죠? 근데 이 추는 여기는 뭐 더 이상 추를 늘릴 순 없고, 여기 부분, 이 아래 부분에 이제 여기다가 추를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다. 추 무게를 늘리는데 이 애자는 약간 불편함이 있고, 또 바늘이 360도로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콩 스테이 이렇게만 했을 때는 밑걸림이 발생 안 하지만, 약간 이게 눕게 돼서 이걸 끌고 간다.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밑걸림이 발생하죠. 바닷속에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폐그물 같은 거를 긁었을 때 이렇게 끌고 가다가 폐그물에 박히면은 얘는 그냥 버리는 아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밑걸림이 심하다. 또 뭐가 있을까요? 이 채비가 제일 단점이 9월 초에 갔을 때는 쭈꾸미는 초보분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1m씩 다닥다닥 붙어서 해요.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다가 옆 사람 줄을 이렇게 감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옆 사람과 채비가 이렇게 엉켰을 때 이거는 풀기가 힘들다. 또 채비를 풀다가 손을 많이 찔리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애자의 단점과 장점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, 자, 애기는 그러면은 장점이 뭘까요? 애기는 아무래도 물고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조류를 잘 타고 이렇게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, 바닷속에서. 또 그러면은 또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? 밑걸림이 덜하다는 거죠. 이게 밑걸림이 될 수는 없잖아요, 확률적으로. 이 바늘이 밑걸림이 될 확률이 높은데 폐그물을 지나갈 때도 스르륵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, 어장줄도 스르륵 넘어갈 수 있고. 그러니까 장점은 채비를 이제 재손질하는 그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. 또 이 쭈꾸미가 얘를 잡았을 때 그 대를 이렇게 살짝 들어봤을 때 그 끈적임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잘 느껴졌어요. 이 애기는, 이 애자를 썼을 때는 그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이 애기를 썼을 때는 그 끈적임 살짝 그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실제로 잡았으니까 저는 애기가 이제 조가면에서 감도면에서 좋다,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. 이거의 단점으로는 쭈꾸미가 요렇게 딱 잡았을 때
얘를 이제 챔질을 탁 했을 때 챔질을 빠르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해서 감고 올라오다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경우, 그런 경우는 보통 몸통에 앉았을 때죠. 그러나 이 애자는 바로 떨어져도 어딘가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. 잘 잡힌다. 그래서 얘는 챔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.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. 애자를 쓸지 애기를 쓸지.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9월 달에 갔는데 난 처음이다, 선상 낚시에 처음 왔다, 그러면 저는 이 애자를 추천합니다. 자, 왜냐면은 이게 조과도 괜찮아요. 바늘이 360도 있으니 9월 초에는 막 쭈꾸미가 바글바글 하거든요, 물속에서. 그래서 바닥을 찍고 1초 만에 들어도 잡힐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. 느나 타임이라고 하죠. 그런 데 갔을 때 한 마리 이렇게 2마리씩 올릴 때가 많았어요, 이걸로는. 심지어 제 옆 사람은 바닥 찍고 가만히 있다가 올렸는데 쭈꾸미가 3마리가 여기 껴 있었어요. 그러니까 2마리, 3마리 잡을 수도 있다. 가격도 싸고 9월 초 중반에는 많으니까 2-3마리를 막 잡는 거죠. 그래서 9월 초에 이제 입문자분들, 초보분들, 난 속편하게 낚시를 하겠다, 저는 이 애자를 추천합니다. 그런데 9월 중순이 넘어서 이제 바닷속의 마리수가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이 애기를 이용해서, 감도를 이용해서 나는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애기를 추천합니다. 왜냐면 물속에 마리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배를 타면 그 20명이 이렇게 배를 둘러싸 가지고 낚시를 한단 말이죠. 그런데 바닷속에 마리수가 없다, 그러면은 그 마리수 없는 거를 또 노나먹기로 잡아야 되는데, 그때는 이제 자기의 실력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. 이거는 쭈꾸미인데? 이거는 쭈꾸미다. 옳지, 잡았다. 그 느낌을 먼저 파악한 사람이 많이 잡겠죠. 근데 이제 느낌이 없는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만 하는데 왜는 내 것만 안 잡혀? 물속에선 이미 내 애기를 얘가 잡았어요. 근데 그거를 못 느껴서 내 것만 안 문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마리수가 좀 떨어져 갈 때쯤이면 이 애기를 사용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하면 9월 초중반에 입문자분들이 난 속편하게 마리수 많으니까 무조건 느나로 잡겠다, 그러면 이 애자를 추천하고,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리수가 떨어지고, 마리수가 떨어지는 대신에 사이즈가 쭈꾸미가 점점 커지거든요. 그때는 이 애기로 감도를 느끼면서 잡겠다. 대신에 이거는 챔질을 잘해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. 저는 그래서 9월 초에 갔을 때는 저는 이 애자를 쓸 겁니다.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리수가 떨어질 때는 이 애기를 쓸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애자도 넉넉하게 준비해놨고 애기도 넉넉하게 준비해놨습니다.